여러분들이 듣기에 긴급 사태면은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나라고 느끼는데 일본 사람들이 받는 긴급 사태라는 게 그래? 그럼 뭐 어쩌라고.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익숙해졌네요. 익숙해졌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연일 최다 확진자를 갱신 중인 일본의 코로나 상황인데 아마 이거 보시면은 일본 내에서 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폭증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대책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럴까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좀 약간 풀리실 것 같네요. 오늘 얘기할 기회가 된 것도 한국에서 하나 뉴스가 떴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도대체 어떤 뉴스가 한국에 떴길래 오늘 이걸 들고 왔느냐라고 하면은 변이 유행 국가의 일본, 페루 등 남다 유행국 추가 격리 면제 제외.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입국할 때 기본적으로 해외 입국자들은 2주간 격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코로나 감염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를 둔 게 있었어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2번 다 맞고 어느 정도 기간 지난 사람들은 백신을 이제 맞았다라는 그 증명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입국 시에 첨부하게 되면은 2주간 격리가 없었는데 이제 그게 정책이 좀 바뀌어가지고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은 안 되겠다. 니들은 백신을 맞건 말건 니들은 무조건 2주 격리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게 뉴스가 뜬 거예요. 한국이 그런 정책을 시작했을 때는 일본도 오케이였는데 안 됐네. 그렇죠. 안 되게 됐네.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이거 내용에 관련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짜잔. 이거 이제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나오잖아요. 8월시 긴급 해외 예방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소 소지자 격리 면제 적용 제외. 베타, 감마, 델타, 람다 변이 유행한 나라를 이제 대한민국에 지정을 했는데 이게 일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내에서 해외 예방 격리 면제소가 발급 불가하다.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한국 시간 8월 31일까지 입국되는 상관이 없는데 일본에서 이제 한국 들어갈 때 이제 9월 1일 이후에 들어간 사람들은 백신을 맞건 말건 무조건 니들은 2주 격리다라는 게 이제 정해진 거예요. 바깥에는 이제 백신 2회 접종이 8월 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9월 달쯤 돼가지고 한국 갈라 했는데 바깥이 아웃. 예. 참 타이밍 기가 막히네. 아니 그 뭐 알아다 치더라도 일본이 얼마나 감염이 심각하면은 저런 식으로 정책을 바꿨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그 한국의 판단은 어쩔 수 없다고 느낍니다. 일본 그 현지 상황을 보면 저는. 일단 이거부터 봐죠. 짜잔 한국어로 번역이라면은 일본 수상관점입니다. 일본 신종 코로나 백신에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사람들 일본은 2회 접종 완료한 사람이 인구의 85%. 예. 그 다음에 총 인구로 치면은 39.7%. 이게 취업이 느리기 때문에 지금 40%는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인구의 40%가 백신을 맞았으니까 다른 서양 뭐 있잖아요. 영국 60%라든지 미국 50% 넘은 나라든지 보다 못하지만은 그래도 백신이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사람들이 맞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에서는 8월 21일 뉴스네요. 신종 코로나 중증자 수 전국에 1888명, 전날보다 72명 늘어나서 9일 연속 사상 최대 치갱신. 그 다음에 또 교도통신인데 전국의 자택 요양자의 추이예요. 이게 뭐 옆에 게 밑에 게 6월달, 그 다음에 7월달, 그 다음에 8월달인데 8월달이 되어서 옆에 이제 10,000명이거든요. 4만 명 넘었다가 이제 6만 명 넘었다가 이제 거의 10만 명. 까지 도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이걸 두고 이제 의료 붕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예. 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수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못 받아주니까 나 코로나 걸렸어요. 그럼 집에 있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10만 명에 육박을 하게 됐다. 이게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냐면은 원래 환자는 격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병원에서 못 받아주고 격리를 못 시키고 집에 있어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부터 해가 가족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감염이 늘어나가지고 이 감염자 늘어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병원뿐만이 아니라 호텔에 들어가서 그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뭐 캐파시티 그렇죠. 안 돼서 격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 당장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후생 노동성 사이트인데 일본 전국에 갱신되는 이제 신규 확진자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작년 10월달, 올해 1월달, 그 다음에 올해 4월달, 7월달부터 해가지고 올림픽 딱 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매일매일 거의 이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일본 전국적으로 25,000명을 넘어서고 이걸 뭐 따로 막을 수 있나 없나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논의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계속 이제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니 그래도 일본에서 이렇게 백신 접종도 2차 접종 끝낸 사람도 전 인구의 이제 거의 40% 가까이 됐는데 아니 이게 왜 그렇게 문제야라고 느끼잖아요. 일본에서 자주 보도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백신의 집단 면역부터 해가지고 그거 하려면은 60에서 70% 정도는 뭐 다 맞아야 된다. 이제 2차 접종을. 더 이상. 그걸 맞아야 되지 면역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데 델타가 백신 맞더라도 그 사람은 코로나에 감염이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뻘뻘뻘 돌아다니면은 이게 이제 퍼뜨려진다는 거예요. 대신 백신을 많이 맞으면은 중증 환자 수준에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다는 게 상당히 좋은 건 맞는데 이 백신 접종자 수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란 걸 이루기 전까지가 일본은 제일 위험하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보자고 일본에서 지금 긴급 사태라는 걸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먹히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까 요렇게 어떻게 자택 요양자가 10만 명이 늘어나고 의료가 붕괴가 되느니라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일본 정부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길래 의료 붕괴부터 해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집에 있어야 되냐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각종 전문가들부터 해가지고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게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제일 큰 이유가. 사람들의 의식이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낀다. 일본이 지금 긴급사태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긴급사태면은 이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나라고 느끼는데 일본 사람들이 받는 긴급사태라는 게 그래? 그럼 뭐 어쩌라고.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익숙해졌네요. 익숙해졌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긴급사태가 여러분 4번째 긴급사태거든요. 4번째. 긴급사태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의 첫 긴급사태 있잖아요. 지난 2020년 4월 달이랑 5월 달에 이때 뭐 긴급사태, 비상사태 선언을 딱 한 거예요. 그 전까지 일본에서 이런 긴급사태를 선언한다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베 총리가 나오더니 심각한 얼굴로 이거 안 되겠습니다. 긴급사태 선언합니다. 딱 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뭔가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때는 그렇죠. 공포감 조성이라고 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위기감을 조성을 해가지고 저 긴급 사태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긴급 사태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 하면은 처음에 긴급 사태 때 있잖아요. 이것도 NHK 뉴스인데 뭐 외출 자수 강제력은 없지만 노력 의무가 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고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나가더라도 뭐 처벌할 수 있나요? 벌금 생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나가지 마세요. 대신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면은 이때는 나 좀 영화관 극장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모일 만한 장소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숙해가지고 이거는 국가에서 긴급사태를 쳤으니까 저희 문 닫을게요. 정말 생필품을 사야 되는 슈퍼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당장의 첫 긴급사태도 처음에는 수도권만으로 시작을 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늘렸단 말이야. 첫 긴급사태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더라도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다 크로우즈였으니 나갈 기분도 안 됐네요. 그렇죠. 왜냐면 밖에 나가봤자 다 문 닫았으니까. 학교도 위험하니까 휴교령도 좀 전국적으로 크게 내리고 일단 다 스테이홈이었던 거예요. 그 대신 니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렇죠. 작년 4월달 마이신문이에요. 야베짱이 얘기한 거예요. 긴급사태를 치는 대신에 전 국민들,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인당 10만엔, 우리라도 100만원 뿌리겠다라고 이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심각한 게 맞네. 안 그러면은 저 아베짱이 저 1인당 돈 주고 그걸 할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집에 있었어요. 심각하다 느낀 거지. 오무나무상 10만엔 있었네. 있었어요. 뭔가 기억 속에 없어졌어요. 기억 속에 없었는데 바깥에도 받았습니다. 여- 1인 2당. 요새 이런 얘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베 정권 때 첫 긴급사태에 어느 정도 효과는 거뒀어요.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이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 긴급사태를 2011년 1월이랑 3월 달에도 했던 겁니다. 처음 긴급사태랑 뭐가 다르냐요? 지역 한정이에요. 도쿄도 가나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부터 해가지고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일본 수도권 지역만 심각하다 느껴가지고 여기만 이제 긴급사태를 친 거야. 그럼 왜냐하면 첫 번째 전국적으로 긴급사태 했을 때 많이 비판받았어요. 확진자 수 별로 없는 동네도 같이 자숙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라는 의견 많이 나왔어. 인구 많은 지역, 일본 수도권 지역 거기만 난리인데 왜 걔들 때문에 일본 다른 지역이 경제적으로 있잖아. 활동 이런 거 제한당하고 피해를 받아야 돼. 제 쪽만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쪽만 일단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시작이었던 거예요. 의식의 시작. 그 다음에 세 번째 긴급사태. 6월달, 7월달 이렇게 또 이루어진 겁니다. 다른 지역은 뭐 긴급사태 아닌 데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긴급사태. 지금까지 긴급사태. 어디? 수도권. 일본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긴급사태 아닐 때는 긴급사태 밑단계, 그리고 기본적으로 긴급사태. 계속 그런 상태야,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작년에는 아베 총리 나와서 뭐 긴급사태 한다, 뭐 짧게 합니다, 나라에서 뭐 합니다 이럴 때는 돈도 주고 가게도 문 닫고 뭔가 심각한 분위기가 있었어. 근데
수도권 지역에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긴급사태라고 하는데 가게는 밖에 나가면 문 열어 있고 술집도 문 연 데는 문 열고 있고 영화관 운영하고 다 평상시대로 돌아가. 회사도 작년에는 자택근무했었는데 올해 자택근무 아닌 데도 많아요. 말이 긴급사태지 이건 나가란 말이네. 이런 식 의식이 박힌 거야. 일본에서는 이걸 긴급사태 남발로 인한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오히려 반발 심리로 있잖아. 아니 다른 지역 애들은 놀러 다니는데 왜 우리 수도권 지역은 놀러 다니면 안 돼? 누구 차별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나간다. 이런 말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은 긴급사태라고 하더라도 뭐 밖에 나가면 음식점만 뭔가 영업 단축 그런 거 있는데 그 이외에는 별로 그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위기감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긴급사태가 효과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8월 17일이네요. 개인의 행동 제한법을 정비하자. 코로나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데서 이제 이건 답이 없다. 긴급사태 사람들이 말이 씨알도 안 맥히네. 이거 사람들 행동을 페널티를 주던지 해가지고 이걸 제한할 법 정비를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 스가 총리가 락다운이라는 사람들의 제한을 하는 거는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당장에 서양 쪽에서도 락다운을 쳤는데 그래도 감염이 늘어나지 않았냐. 스가짱은 기본적으로 뭐 답은 백신밖에 없다. 그렇죠. 일단 뭐 백신 가자. 그렇죠.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정부 쪽의 입장이랑 국민들의 입장이랑 확실히 많이 갈려진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긴급사태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왜 이유가 있냐면 당장 여러분 굵직하게 뭐가 있어요. 이거 올림픽 했었잖아. 올림픽 긴급사태 때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그 다음에 당장에 지금 패럴림픽 시작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지금 일본 제일 난리인 거 후지 락 페스티벌. 여러분 여름 하면 뭡니까? 이게 있잖아. 이게 밴드 하고 이제 사람들 몰려가지고 이제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현재 일본에서 하고 있거든요.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NHK 뉴스네요. 후지락 2년 만에 개막 현지 환영 이런 식으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락 페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본 니이가타라는 데서 하는 겁니다. 니이가타. 아니 1일 일본 전국 감염자가 25,000명을 돌파하고 매일매일 감염자 갱신 그 다음에 뭐 병상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요양을 한다는데 그런 나라가 락페스를 한다고?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러냐면은 니이가타라는 동네가 현재 일본에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해진 동네 있잖아요. 이 동네입니다. 일본에서 빨간색이 긴급사태인 지역이고 그 주황색이 긴급사태 밑단계 조금 조심해라 단계고 흰색은 아무런 조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이가타는 흰색 동네 우리 동네는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락페스 해가지고 사람 모으겠다는데 여기 이게 무슨 문제야?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시국에 이건 좀 에바다라는 게 현재 일본에서 제일 큰 여론입니다. 근데 이게 그 뉴스 사진, 낮 시간 사진이니까 좀 사회적 거리두기도 괜찮네라고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밤에 열렸을 때 그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보면 무대 앞에 모이는 사람들 정말 지금 코로나인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말하는 건 긴급사태를 낼 때 정부가 실수한 게 있다. 전국적으로 내서 아예 이걸 못하든지 막든지 해야지. 이게 뭐 니이가타라는 지금 뭐 일본에서 뭐 코로나 확진자 예를 들어 적은 동네에서 산다 하더라도 니이가타 그 지역 사람들이 몰리는 페스티벌이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이 도쿄에서 올 거고 오사카에서 올 건데 여기서 일본 전국 사람들이 한데 뭉쳐 있다가 해산이라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돌아가서 다시 이걸 퍼뜨리게 하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사실상 현재 일본에서 긴급사태 말하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말하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동을 하라고 이동해도 괜찮아 이렇게 등 떠미는 게 아니야부터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아니 그러면 이 상황이 이 정도까지 갔으면은 개인 행동을 제한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락다운을 시키든지 긴급사태를 전국적으로 하든지 스가 총리가 뭔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언론도 많은데 그게 못 나옵니다 지금. 왜? 일본의 다음 총선 2021년 10월 21일에 임기 만료입니다. 현재 일본 의원 내각제잖아요. 국회의원이 총리가 된단 말이야. 임기가 거의 2달 남았네요. 그 전에 해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 늦추더라도 대충 10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도박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법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을 죄겠습니다. 이래봐. 그럼 어떻게 될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가 현재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총리 누가 할래 이것도 있잖아. 이것도 애매해. 왜? 현재 지금 일본 스가 총리가 하고 있는데 일본에 지금 코로나 상황 이 모양 이꼴 가지고 사람들 뭐 긴급사태도 말 안 듣고 이러는데 여러분 총리 하고 싶어요? 총리 하기 싫어요. 일본 사람들 지금. 왜? 독이든 성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치권에서 어떤 뉴스가 뜨냐면은
오랜만에 박간의 방송도 등장하네요. 예, 일본의 현 환경총리 이 고이즈미 신시로 일명 펀쿨색으로 유명한 이 양반이 일본 기자에 나와가지고 다음 일본 총리에 있어서 나는 현 총리인 스가 총리를 지지한다고 공개적 지지에 나온 겁니다. 벌써. 미디어에 나오는 것도 이 고이즈미 씨가 음. 항상 다음 총리 후보자로서 그렇죠. 이름이 나오니까요. 본인은 현재의 이 스가 총리의 코로나 정책에 지지한다. 무슨 말이야. 여기서 괜히 못 모르고 꼈다가는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 총리가 일본에서 지금 거의 뭐 욕을 다 받아먹고 있단 말이야. 다른 후보들이 뭐 손을 막 들고 적극적으로 제가 총리 하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하나요? 안 해요. 왜 안 할까? 진짜 독이는 성배예요.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정치가가 말하는 거를 여러분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뭐 선거 끝나더라도 엄청나게 크게 예를 들어 도박적으로 정권을 바꾸느냐 아니면 뭐 정책을 바꾸느냐 하는 건 잘 없다라는 게 현재 일본의 스탠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현상 유지.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스가 총리는 아직까지 계속 밀고 있는 유일한 카드. 그렇죠. 이거. 일본의 이 백신 접종 현황. 올해 11월 달까지 일본의 거의 모든 사람들을 2회 접종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집단 면역을 이루어 가지고 이 코로나를 탈피하겠다가 이 스가 총리가 생각하는 제일 큰 그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도박이죠. 이 백신에 좀 많이 운명을 건 게 현재 일본이 하고 있는 이 스가 총리의 이 정책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간회에서 이런 일본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과거에서 첫 긴급사태 때, 그럼 두 번째 긴급사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일본 정부가 하는 게 뭔가요?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고 오히려 예전보다는 효과가 떨어지죠. 떨어진 상황.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효과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오늘 얘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인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런 정치권에 좀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유효적인 정책을 못하는 게 현재 일본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지.